2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새해가 된 지 어제 같았는데 2달이 지나갔고 오늘 내일 하면 이제 3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 연휴가 있어서 조금 한결 가벼운 주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월 들어서 뭐 시장이 달라지는 거, 뭐 시장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 이런 것도 바뀌겠지만 3월 들어서 새롭게 또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새롭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출범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게 대체거래소가 대체 뭔지, 대체거래소 대체 왜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3월 4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대체거래소란 이 ATS라고 해서요,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사설 거래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ATS, 이니셜을 따서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와, 이거 엄청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대체거래소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실제로 열리는 것도 꽤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다음 주부터는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체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게 이게 넥스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사설 업체인 것입니다. 기업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체거래소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생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 선진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대체거래소가 오픈되어서 본 시장 말고도 경쟁 체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진 시장이 되려면 이런 대체 거래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대체 거래소가 30여 개가 있답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30여 개의 ATS 대체 거래소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골라가면서 내가 거래소를 골라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코인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코인이 업비트도 있고 우리가 빗썸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을 한국거래소의 KRX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이제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가격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삼성전자라도 KRX 시장과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가격이 약간 달라지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에서 ATS가 30여 개가 있는데 사실 이 대체거래소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한 11%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은 해보시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도 3개의 ATS가 있는데 역시 일본에서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대체거래소가 개설이 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에서 10% 초반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가? 일단은 시간과 수수료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게 퇴근하고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약간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아침 8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고 그다음 메인 마켓은 똑같이 열리고 그다음에 폐장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뭐 거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수료도 약간 저렴한데
한국 거래소 대비해서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저렴하답니다. 근데 출범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아예 이 수수료를 좀 면제해 주는 것 같아요.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0 몇 퍼센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1억 수익을 나면 거래 수수료가 한 1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엄청난 이득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전부 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2,400~500개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에는 딱 10개가 시작이 됩니다. 롯데쇼핑, 제일기획, SFA, YG엔터, 컴투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별로 사고 싶은 건 없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주차별로 계속 열리는데 아마 이 3월 24일 이때부터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이때 삼전,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아마 3월 이때쯤이 돼서야 뭔가 명확한 시장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그때 한번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거래소를 이 증권사 쓰시는 분들은 이런 아마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기시는 분들 저도 그냥 처음엔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복수거래소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큰 체감은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SOR, KRX, NXT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고 이게 KRX 한국거래소로 거래를 하는 거고 SOR은 증권사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매매를 시켜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보통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추이는 다음 주에 깔아보면서 한번 거래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실제로 써보질 않으니까 이걸 왜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 거래량이 적은데 KRX랑 NXT가 나눠진다? 잘 모르겠고요.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시세차가 막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슈를 내서 뉴스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거래 시작할 때 또 저 거래 괴리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도 다음 주에 사용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사용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